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19쪽 재산세 비과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과세는요, 작년에 단독문제 출제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뭐 단독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요. 종합문제를 통해서 뭐 보기지문 하나로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비과세 요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국가 등의 소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정부,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여러분? 주한국제기구가 뭐 하는 재산이죠,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소유하는 재산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다만 단서가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묶으시고요. 여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보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그렇죠, 여러분. 항상 외국정부 나오면 뭐 확인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상호주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 나라가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납세무제에서 아주 중시했던 규정이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또 누구죠? 과세권자. 여기서 과세권자는 적으세요. 매도자입니다. 매도자. 그리고 둘째, 연부매매 계약. 두 번째, 연부매매. 그리고 세 번째, 사용권이 뭐죠? 무상부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때는 누구한테 납세무가 있기 때문에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 소유 재산이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냐고 과세한다.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여러분? 매수 계약자죠. 이걸 최근에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 매도 계약자 딱 한 글자 고쳤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또 나왔다. 누가 나왔어요? 과세권자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1번에서 과세권자하고 지금 2번에서의 과세권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과세권자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연료. 자,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여기는 사용하는 재산이네요. 아까는 1번은 소유하는 재산이었어. 지금은 사용하는 재산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과세권자는 여러분 소유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다?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등이 임차 들어와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데 여기는 단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서. 다만 뭐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때는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러면 적으셔야죠. 뭐일 때 비과세야? 무료 사용일 때죠. 무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과세권자가 임차인으로 왔을 때는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딱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과세권자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는 건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안하니까 과세 관청도 똑같아. 우리하고 인간관계가 똑같아. 기브 앤 테크야. 그러니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를 과세하지 않겠다?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 과세냐 비과세냐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 글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군에 따른 비과세 갑시다. 자,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여기는 지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지목.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묘지는 알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뭐 오세요. 그냥 묻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뭘 잘 봐라, 여러분? 지목.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뭐를 말하냐? 저기서 여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익세의 성격상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세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지적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셨을 텐데 거기다 조금 보충 설명해 놨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거기 제목에 이런 말 나왔어요. 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자 밑줄 공익상. 이게 포인트예요. 공익적인 목적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건데 자 양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가로 1번이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규정은 양가로 1번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역시 여기도 단서를 잘 보십니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더라도 전답과수원 밑줄 재산세에서 전답과수원은 뭐랬죠 여러분? 농지 그리고 밑줄 대지 이 두 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시면 말고요. 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냥 여러분 그냥 군사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지역 아니는 토지니까 정상적인 사용이 매우 곤란하단 말이야. 정상적 사용이 곤란하니까 비과세를 적용했다. 다만 군사지역이 아니었더라도 뭐와 농지와 뭐는 대지 얘들은 군사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 과세 그리고 요 농지와 대지를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가 뭐다 여러분? 이게 비과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지역 아니의 토지다. 그럼 여러분 뭘 보셔야 된다고요? 지목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농지와 대지가 나오면 이때는 어디로 가고 과세로 가는 거고 이걸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가 뭐다? 비과세 대상이라는 거. 출전이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외웠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전다 과수원과 대지는 과세, 이거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와. 자, 제가 지금 멘트를 할 테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 목장용지가 나왔어. 뭐가 나왔다고요? 목장용지. 그럼 과세야 비과세야? 응? 비과세요? 비과세죠. 왜? 농지와 대지가 아니다. 제외한 토지를 살짝 뭘로 표현했을 뿐이냐? 목장용지로 표현했죠. 근데 나는 새빠지게 전다 과수원과 대지 이것만 외웠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니까 목장용지가 나오니까 안 배웠대. 맨날 안 배웠대. 아니야, 농지와 대지가 아니면은 비과세잖아. 그럼 목장용지는 요거를 돌려서 표현한 거죠. 재배한 토지가 아니라 그냥 목장용지니까 뭐가 아니야? 농지와 대지가 아니다.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비과세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약합니다, 사실은. 예.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외운 대로 물어봐야 되는데 외운 대로 물어보지 않고 살짝 돌려서 물어보면 안 배웠대. 이거죠. 을 제외한 토지에 해당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 확인해 두시고요. 자, 양가로 이번에 여러분 밑줄 산림보호구역. 생각해요, 여러분. 산림보호구역인데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했죠. 또 밑줄 최종님, 시험님. 당연히 비과세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임해야 돼.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임하는데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 거죠. 4번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딱 보는 순간 공익상 비과세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 임시용 건축물이네요.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에서도 나왔었는데 다만 취득세는 조건이 뭐였냐면 임시용 건축물일 때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재산세는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과세기준제 1년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4번에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비상재해구조용, 무료조선용, 성교구선용과 본설에 속하는 전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방. 무슨 배인지 모르는 배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절대 안 나와. 5번. 자, 제가 재산세가 비과세가 나왔을 때 여태까지 답으로 물어보지 않은 게 작년에 강의 때 5번이라서 5번.
그래서 이건 잘 받았어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로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건물.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철거 대상이라는 얘기죠. 철거 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건물. 자, 6월 1일 현재로는 있어. 6월 1일 현재로는 건축물과 주택 건물이 있는데 얘가 앞으로 무슨 대상이라는 얘기 여러분? 철거 대상, 멸실 대상이라는 얘기야. 6월 1일 현재 건축물로서 있기는 있지만 얘가 앞으로 무슨 대상이니까? 철거 대상이니까 철거 대상인 즉 멸실 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건물까지는 재산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왜 안 하는가? 철거 대상이니까. 없어질 놈한테까지 재산세 때리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강의하면서 출전이 이걸 장난치면 이렇게 장난칠 거다. 철거 대상의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로 살짝 요거를 붙일 거다. 그럼 여러분은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철거 대상의 건축물과 주택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고 이 건물의 뭐는 부속 토지는 철거나 멸실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얘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철거돼서 멸실될 대상인 주택 건축물과 주택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지 의 뭐는 부속 토지는 철거나 멸실 대상이 아니잖아. 철가면 토지도 없어지나? 그 지구 빵꾸나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멸실 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건물만 비과세고 의 뭐가 나오면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의하라. 작년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난 내가 보고도 내가 놀랐어. 문제 보고. 예. 까불고 있어요. 됐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다 노출돼서 올해 안 나와. 다만, 혹시나 이제 주의할 건 여러분, 그 맨 밑에 양가로 1, 2, 3 있죠? 묶으시고요. 얘들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중에서 1번을 잘 보셔야 돼요. 출전이 물어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취득세 중과 대상에 나왔다. 뭐 별골 오선주.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었더라도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안 하겠다. 자, 그러면 요거를 출전이 어떻게 문제 만드냐? 한번 봅시다. 임시용 건축물이랍니다. 그럼 임시용 건축물이니까 뭐죠 여러분? 가건물이야. 그죠? 가건물이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따라서 임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있다?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이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6월 1일 현재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 또는 뭐 임시용 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모델 하우스 자, 이런 식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그런데 출전이 요거를 살짝 앞에다가 뭐라고 멘트를 붙이냐? 별장으로 사용하는 라고 살짝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야, 이거 임시 건축물을 별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 보네. 하긴 그렇죠 뭐. 컨테이너이나 별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뭐.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럼 출전의 의도는 여기까지는 뭔데? 비과세 대상이 돼 뭘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치성 재산을 집어넣으면서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배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얘는 비과세 대상이야 과세 대상이야?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또 나온다면 요거를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해당할 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정도로 보시고요. 넘어가죠. 자, 222쪽 과세 표준과 세율 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재산세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를 계산합시다. 그러면 재산세도 역시 똑같이 모든 조세의 세 계산은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하라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결국 세법의 90%는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세법은. 세법은 이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를 과세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이때에 요 산출세 계산 요소 몇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하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입니다. 저는 올해 예상합니다. 별표 3개. 별표 3개 표시해놨어요? 출제 될 걸 예상한다고 시뻘겋게 칠해줘, 좀. 남은 그냥 입에다 그냥 힘을 주면서 출제를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한 놈이 민망하잖아. 시뻘겋게 칠해. 자, 나오면 맞춰야 돼, 여러분? 나왔는데 제가 강조했던 데서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봐야지. 내년에 못 본다. 그리고 아저씨도 안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아저씨는 지금 100일 기도 벌써 들어간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해 꼭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저는 무조건 강조합니다.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온다. 그래서 둘 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과세표준, 또는 뭐, 세율, 따로따로 개별 문제라도 물어볼 수 있고요. 출전 입장에서 얼마든지 문제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과세표준 갑시다. 자, 저는 일단 재산세 과세표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얘는 네모 곱하기 네모다. 요 기본 구조를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다? 네모 곱하기 네모다. 그래서 검색창에 키운해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뭐? 네모 곱하기 네모인데 첫 번째 네모가 뭐죠, 여러분? 시가표준에 이게 출발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표는 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 시가표준액만 나와. 시가표준액. 오로지 시가표준액이란 말 나와야 돼. 시가표준액 이외에 무슨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든지, 사실상 취득 가격이 취득세에서 봤던 거죠, 여러분? 예. 또는 뭐, 법인 장부가에. 법인 장부가에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 나면 맞은가 틀린가? 무조건 틀린가, 여러분? 일단 재산세 과표는 스타트가 뭐로 스타트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요걸 출전 이제 살짝 바꾸는 거야.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는 얘기야. 또는 이 법인 장부가액으로 과세표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어. 무조건 틀렸어.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시가표래. 자,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출제 방식. 그럼 최근에는 여기까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가표준액이 뭐냐라는 걸 같이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취득세 과표할 때부터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방세 과세가를 구할 때 뭐를 모르면 시가표준액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지방세에서 시가표준액을 모르면 지방세 할 수가 없습니다. 누차 강조했던 시가표준액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시가표준액은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랬죠?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절대 국세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지방세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특히 요 시가표준액은 매매 당사자가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물권별로 뭐한 가액? 평가한 가액이라서 결론,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야?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과세물권별로 뭐한 가액? 평가한 가액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가격과 가치로 구분했을 때에 이거는 시가표준액은 무슨 개념이랬어요, 여러분? 가치 개념이랬죠, 가치.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격 개념이 아니라 평가한 가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과세 물권별로 달라지는데 이때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뭘 할 거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죠. 토지 시가표준액은 뭘 할 거냐?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뭘 할 거냐? 그런데 이때에 요 토지와 주택은 학계론에서 배웠어야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바로 매년 얘들은 정부가 가액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공시합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예. 학교에서 지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다른 과목들은 진도 안 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안 해.
자, 그래서 요 공시된 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배우신다고 여러분? 학계론에서 배울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학계론에서 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고 그래서 개별 공시 지가라고 그랬죠. 지가, 땅지자의 가액가자, 아, 토지 가액이구나. 그리고 주택일 때는 단독주택일 때는 뭐가 나오고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공시가 되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때는 뭐가 나온다?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랬어.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데 오늘 현재 이렇게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은 토지와 주택만 공시를 하고 있고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오피들, 공장용, 건축물 등일 때는 공시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아직 안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이 없다고 해서 재산세를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때는 재산세 과세권자인 누가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가 구청장이 뭐한가에 산정한 가액을 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가에 산정한 가액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서 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요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인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납니다. 정부가 토지의 가액을 공시할 때 내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해서 가액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당 가격으로 나온다. 면적당. 1제곱미터당 얼마다라고 공시가 된다고. 그럼 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구하려면 내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적을 곱해야 내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요 개별 공시지가는 전체 가격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무슨 가격으로 나왔다고? 면적당 가격으로 나왔다.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온다고. 그럼 내 토지 면적을 곱해야만 내 전체 토지에 대한 뭐가 나오는가? 시가표준액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얘예요. 이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 가격은 정부가 가액을 공시할 때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고시가격으로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괄 고시가격으로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할 때 정부가 주택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두 개로 구분해서 공시하면 좋은데 두 개로 구분하지 않고 무슨 가로 공시하다고요, 여러분? 일괄하여 공시하다. 그러니까 무슨 가로 나왔냐면 전체가로 공시하다고. 전체가에. 이게 아주 중요해. 근데 사실 요거는 이미 어디서 나왔어야 되는가? 학계론에서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론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맨날 다른 과목 안 하니까 내가 다 해야 돼. 짜증나. 그래서 여러분 개별 주택가랑 공동 놓치면 안 돼요. 얘는 정부가 주택에 대해서 가액을 공시할 때 주택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따로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복합 개념에 따라서 하나의 경제적 일체의 단위로 보는 거야. 주택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몇 개다? 한 개의 물건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일괄하여 전체가로 한다고. 전체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 갖고 있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면 강의도 좀 끝나고 그런다면 과천이나 이런 데 좀 단독주택단지 저는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는 경마장도 있고 뭐 녹지지대도 많고요. 그래서 유해시설도 없고 공기도 뭐 그래도 수도권에서 뭐 나쁘지는 않죠 뭐.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는 저는 뭐 집값은 제가 뭐 그 나이에 뭐 집값 상승을 노릴 이유는 없는 거고 말년 편하게 보내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빨리 돈 모아서 우리 원하는 단독주택으로 갑시다 그러는데 이 새끼야 돈이나 벌어와라. 아파트는 싫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자 갑시다.
자, 내가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정부가 내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매년 공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어떤 아파트니까 무슨 가격이 공시가 되죠,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으로 나온다고. 공동주택 가격으로. 외우지 마. 여러분 이거 아파트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잖아. 그래서 무슨 가격이 나온다고 여러분? 공동주택가 얼마 나왔냐?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나왔다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시된 가격이 얼마다고 여러분? 5억. 그럼 요때 이 정부가 공시한 5억 원은 내 아파트 건물만을 말한 거야? 아니다고. 뭐까지 포함한 거다고?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가격이다고. 이 5억 원이는 뭐가 포함된 거다고? 대지 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가격으로 나온 거다고. 전체 가격. 그러니까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맨 처음에 재산세 공부할 때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무슨 과세한다? 일괄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나 상가 등일 때는 상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일괄하여 무슨 과세한다? 통합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해서 항상 하나. 그 하나 나오는 건 우리 세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가액을 뭐 할 때? 공시할 때 구분 자체를 안 하고 무슨 가로 나온다고? 전체가 일괄하여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과표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항상 몇 개 나와?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네요. 뭐죠,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비율이죠. 자, 여러분, 요 공정시장 가액비율, 우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과표는 시가표내기 원칙이야, 예외야, 특례였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표를 구할 때 시가표내기는 원칙이야, 예외야, 특례야. 취득세 과세표준 구조는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원칙, 신고한 가액, 예외, 시가표내기였죠. 그런데 재산세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 시가표내밖에 없다고. 특례인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또는 원칙, 신고한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예외에서. 그런데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무슨 방법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표는 뭐밖에 없다고요? 시가표내밖에 없다고요. 여기다가 재산세 과표를 갖다 뭐가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더 공정시장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는 모든 보유세 공통상입니다. 모든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공정시장가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여러분 재지종 공통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재지종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보유세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율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전이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맞는 말로 해야 돼요? 틀린 말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을 한다. 이렇게 표현돼서 맞는 말로 해야 돼? 틀린 말로 해야 돼? 틀린 말이야. 왜 뭐가 빠져서? 공정시장가 비율 빠졌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 재산세 과세표는 계산 요소가 몇 개다고요? 2개. 2개가 나와야 돼. 2개. 그러면 공정시장가 비율이 뭐냐? 책에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보죠. 공정시장가 비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또는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안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즉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뭐일 때 나와야 된다 반드시? 보유세의 과세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냐? 이때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알아야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일 때는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일 때는 몇 프로냐?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일 때는 자, 주택은 무겁게 때려야 돼? 가볍게 때려야 돼? 그렇죠. 일반적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지만 주택은 몇 프로 여러분? 60%죠. 60%. 그럼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비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냐? 지금 현재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재산세에서 지금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과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왜? 1보다 작은 숫자로 곱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아파트 갖고 있는데 공동주택가가 얼마나 나왔다고 여러분? 5억 공시했다고. 그럼 재산세 과표는 얼마로 대답해야 되는가? 재산세 과세비를 얼마로 대답해야 되는가? 요 5억 원을 뭘로 잡고? 시가표를 잡고 주택이니까 공정시장가표를 몇 프로 곱하라고? 60%. 그럼 5억 곱하기 60%니까 재산세 과세할 때 과표가 되는 금액이 얼마? 3억. 그렇게 나와야 되죠. 재산세 과표는 5억 원이 아니라 얼마다고요? 3억. 줄어들었죠? 공시가격은 5억인데 실제 재산세로 과세하는 금액은 3억 원을 하겠다는 얘기야. 왜 그런가? 공정시장가표를 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정시장가표는 사실상 재산세 과표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감소. 근데 요거는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라 대통령,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야. 시행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야. 요 대통령을 정하라는 의미는 뭐냐? 그 재산세를 과세하는 연도의 어떤 시장 등의 여건을 감안해요. 얼마든지 요 대통령령을 올리거나 증액시킴으로써 재산세 과표를 증가시키거나 감액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면 이게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면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돼? 국회에서 개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시장에 어떤 변화를 해서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좀 적용하려고 그러면 법을 통과해서는 안 돼. 그래서 아예 법률에서 범위를 정해놓고 최저 50%부터 최저 90% 일정 그다음에 40%부터 80%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비율은 어디서 규정하라? 대통령령을 하라. 그러면 이때는 국회의 개정 이시 없이 여기서 수시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된 가격이 얼마라면 5억 원이면 재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다 여러분? 3억 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외워야 돼. 토지 건축물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여러분? 60%.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워요. 토고는 70, 주택은 60. 요걸 이제 약간 리듬 타주면 되죠. 토고는 70, 주택은 60. 오 예. 아저씨 앞에서 한 번만 해봐. 자기 밥 먹어서 내 말 들어봐. 토건은 70, 주택은 60요. 그러면 아저씨가 밥 먹다 말고 니 뭐하노? 그러면 시큰 놈. 딱 그러면 되죠. 토건은 몇 프로? 70. 주택은?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요걸 갖고 시비 걸어요. 봐. 요걸 출제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그냥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 여러분 이렇게 외웠어. 그랬더니 이제 출제는 이걸 장난을 친다 이렇게 장난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이나 고급 주택과 별장은 70%를 한다. 맞아, 틀려? 틀려. 일반 주택, 별장, 고급 주택 구분해서 안 해서 안 해서 주택은 무조건 60%인가. 근데 이걸 출제는 살짝 일반 주택은 60% 이나 별장과 고급 주택은 70%다. 그러면 예. 별걸 오선적 사치성 그렇지 70 그러면 이제 혼자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모든 토지거나 모든 건축물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70%. 토지 이 건축물의 종류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분리과세 토지인지 별도 합산 과세 토지인지 종합 합산 과세 토지인지 상관없어. 무조건 몇 프로? 70%. 일반 상가 건축물은 물론이지만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역시 몇 프로야? 70% 무조건이야. 자, 결론 낼게 여러분. 토지 건축물이기만 종류 묻지 않고 무조건 70. 근데 주택은 의식주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담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줘야 돼. 그래서 남들 70% 때때 주택은 몇 프로? 60% 때리겠다고 합니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과표는 이게 끝이야. 요 정도 하면 돼. 이제 여기다 뭘 곱하면 돼? 세율이죠, 뭐. 세율 곱하면 이제 우리 재산세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세율은 여러분 크게 재산세 세율은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첫째 표준세율이 있고요. 첫째 표준세율. 둘째 도시지역분이라는 세율이 있고요. 세 번째 중과세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단 결론 낼게요. 도시지역분과 중과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들어갈 단계는 아니야.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살짝 보면 돼. 지금 뭐 별도로 뭐 숙지할 필요는 없어.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뭐에다 초점 맞춰야 되냐? 표준세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요 재산세 표준세는 무슨 세율이냐? 역시 취득세와 똑같이 등록면허세 똑같이 탄력세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할 게 표준세율이에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을 싫어하는 분들의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보면 첫째 선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가장 주된 이유고, 그다음에 둘째 뭐 이렇게 세율을 외워야 되는데 세율도 단순하지 않고 그냥 복잡해. 그러니까 그런 숫자 자체가 싫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주부님들이 이 숫자 외우는 걸 숫자 계산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맨날 가계부 적고 계산기 두들보고 얼마 썼니 이거 가계부 적고 그럴 텐데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싫어해.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때 표준세율은 크게 역시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토지의 세율을 했어요, 우리가. 물론 저만 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지난 시간에 자, 토지는 뭐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한다 했죠? 이때 제일 먼저 출발점이 분리부터 알아야 된다서 그래서 분리 어떻게 했죠?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공공지는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그때 기억나시죠? 이거 1년 내내 해. 외워져 나중에. 문제는 여러분 외워지는데 그 다음부터 안 까먹어. 못 까먹어. 계속 그래. 그러면 여러분 벌써 됐어. 자, 분리과세 토지 제일 낮은 게 0.07%. 그 다음에 뭐 0.2%. 그 다음에 뭐 별, 싸, 종, 비.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몇 프로짜리야? 4% 분리짜리죠. 뭐. 토지 구분에서 한 거단 말이야. 이 중에서 여러분 주의할 게 이거죠. 뭐 별도와 종합은 합산 과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했죠,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다만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가 둘 다 무슨 세율을 때리지만 누진세를 때리지만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별사 종비. 그런데 요거 007, 02, 4%짜리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이건 해서 토지 구분해서. 자, 이제 건축물만 보시면 돼요. 자, 건축물은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우리가 시험 대비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럼 뭐 나왔네? 꼬로네. 그럼 우리 꼬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몇 프로 분리과세해서 4% 분리과세했던 것처럼 건축물도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4% 때리라고 여러분. 4%.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은 몇 프로야? 4%죠 뭐. 그럼 요거 이미 외웠잖아. 그러면 요거를 제외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그래서 뭐 주거 지역이라 도시 지역 아니라든지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 아니라든지 또는 조례서 정하는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은 별도로 0.5% 과세하는 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그건 무시해도 좋고요. 그냥 꼬로면 4% 꼬를 제외한 건축물은 이때는 여기는 0.25% 비례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있죠? 학원 건물이 그냥 무조건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0.25% 때리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025 그러면 돼. 뭐? 025
뭐 더 이상 어떻게 외우겠어?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을 025 건물번 재산세 때리면 되고 이 밑에 있는 토지는 뭘로 가면 돼? 사업용이니까 뭘로 가? 별도 합산 과세 토지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소유자는 7월 달에 건물번 재산세 낼 때 이 시가편액에다가 뭐 공정시장가를 보고 여기다 0.25% 때린 거다고. 그래서 시험은 주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세에서 세율이 나올 때 주택이 단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어요. 재산세 세율 나올 때 주택이 단 한 번이라도 빠진 적도 없고 대부분 다 주택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주택에서 사치성 재산했던 게 뭐였죠, 여러분? 별장. 별장 무슨 재산? 사치성 몇 프로? 4%.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 나오면 출전은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어렵게 물어본 게 뭐냐면 요 누진세율의 적용 구간에 따른 세율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건 예외적 현상이고 자, 그래서 별장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몇 프로? 4%. 그리고 별장 외의 모든 주택이죠. 이때는 여기는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로 가셔야 합니다. 무슨 세로 가셔야 한다고요? 누진세로 가셔야 합니다. 누진세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 재산세는 세율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구분하는데 여러분은 꼭 기억할 게 뭐냐? 누진세율 적용하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누진세율로 가시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가세가 되는 물건은 몇 가지야? 세 가지죠. 뭐하고? 주택 일대하고 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종합합산가세 토지와 별도 합산가세 토지. 몇 개요? 세 가지죠.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서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어떻게 외우는가? 주, 종, 별. 여러분은 이렇게 외우시면 게임 끝이야.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서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이거 어떻게 외우자? 주종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써먹어야 돼, 자꾸. 우리는 아저씨는 실험용이야. 그래서 아저씨한테 자꾸 말 시켜갖고 내가 외운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훗날 나중에 사무보존이라도 둘 거 아니야. 놀려서 뭐해. 와서 사무실 와서 커피라도 타라고 해야죠. 생각만 해도 안 좋아? 좋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야?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야.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김수현 씨하고 전지현 씨가 나왔던 우리 대표적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그 별이 바로 주종별이야. 까불고 있어. 어느 별에서 왔다고? 주종별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꼭 크게 외치십시오. 당신은 주종별에서 온 천사고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이것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후폭풍이 무섭죠. 일단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자, 여러분 외치십시오. 어느 별에서 오셨다고요? 주종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재산세에서 주종별로 과세된 누진세로 과세된 주종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종부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스타일이 바로 뭐냐? 종부세 과세 대상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찾아보시오. 그럼 여러분 고민하지 마. 그냥 뭐만 찾으면 돼? 주종별만 찾으시면 돼요. 주종별만. 주워 먹는 문제죠.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학생은 교수님 시험 보러 갈 때 빨대 준비해 갈까요? 준비해 가라 그러죠. 저는. 꼬박꼬박 답 나와. 답배 팍 뽑는 거죠. 무슨 별?
주정별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셔야 되는 애들이야? 누진세를. 요 놈이 무슨 대상이 된다고? 종부세 대상. 따라서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가셔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뭐 이것만 기억해 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치성 재산 어떻게 외웠죠? 별골 오선주.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고급 선박은 여기 나올 수가 없겠죠. 고급 선박은 선박일 때 나와야 되니까. 그럼 별골 오주죠. 자, 별골 오주인데 안 보이는 게 하나 있네. 안 보이는 게 있잖아. 뭐야? 고급 주택이죠. 고급 주택. 아, 그래서 출제위원은 안 보이는 고급 주택을 갖고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세율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요겁니다. 그러면 고급 주택은 어떤 세율을 과세하는 거냐 그 얘기야. 무슨 재산이야? 사치성. 그래서 출제는 별장과 고급 주택은 4% 비례세로 과세한다.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어. 그럼 맞았어? 틀렸어? 틀렸다고. 오로지 뭐만이다고? 별장만이다고. 그래서 고급 주택은 어디로 가는가? 누진세.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 포함됐단 말이야. 그래서 출제는 자꾸 시비를 고급 주택 갖고 여러분한테 얼로 붙어야 되는데 일반 주택에 붙었는데 출제는 자꾸 어디다 붙여? 별장에다 붙이는 거죠.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별장과 고급 주택은 4% 비례세로 과세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니까. 뭐만이라니까? 별장만이라니까. 그러면 아니 교수님 고급 주택도 사치성 재산이면 4% 때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별장은 무슨 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가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를 적용하는 무슨 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누진세로 과세한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산세 세율이 나왔을 때 가장 답으로 많이 물어본 규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제는 이걸 자꾸 어디다 붙인다고? 별장에다 붙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고급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근데 뭐는?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4% 비례세를 과세해서 끝내버렸어, 얘는. 그리고 4%는 보유세에서 무슨 세율이랬죠, 여러분? 최고 세율이랬죠. 이미 얘는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몇 프로 때려버렸기 때문에 4% 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보유세 과세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출제는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탄력세를 좀 봅시다. 탄력세율. 그래서 여러분 탄력세 225쪽 있죠. 자, 같이 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자 밑줄 들어갑니다. 뭐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거. 요 멘트가 반드시 나와야 돼. 재산세 탄력세는 어떤 말이?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요 문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면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이게 또 중요하네. 가감한 세율은 동그라미 언제만? 해당 연도에만 여기만 동그라미 시뻘게 쳐야 돼. 예? 적용한다. 사유가 발생한 그 해에만 적용한다. 요걸 또 출제니 해당 연도에만 출제가 어떻게 고치냐?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네. 아, 흉측한 놈.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그럼 맞았다고 틀렸다고? 틀렸다고.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꼭 체킹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탄력세율. 시험에 나왔지만 또다시 물어보시는 문구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226조 중과세율. 아직까지 단 한 번 시험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7조 도시지역부는 종전 도시계획서의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종전 도시계획서의 과세 대상으로서 도시지역 안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나 부동산일 때는 요 표준세에다가 요 도시지역부는 어떻게 한다? 더해서 과세하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분이 있다는 거나 한번 227조 눈을만 보시고요. 뭐 숙제까지 하지 마세요.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 229조 부가징수 갑시다. 부가징수.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재산세 부가징수. 자, 작년에는 부가징수에서 납세 의무 편의 제도인 물납에 관한 문제가 개별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비록 작년에 물납에 관한 문제가 나왔지만 부가징수는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재산세 부가징수할 때 재산세는 일단 첫째, 무슨 세기 때문에? 보유세기 때문에 항상 어떤 날이 나온다 그러면 과세 기준이 있죠.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과세 기준이 나오는데, 자, 결론 우리 이거 뭐 다 알죠? 언제예요, 여러분? 6월 1일이죠. 뭐. 그래서 재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따진다? 6월 1일 현재로 따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리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간다? 납세 고지서가 날라가죠. 이때 납세 고지서에 적힌 고지세액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 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납기는 납부 기한의 준말입니다. 납부 기한의 준말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납기라고 그러는데, 요때 요 납부 기한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권합니다. 딱 날짜가 픽스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정기분과 이렇게 정해진 날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뭐 여러분? 수시분 두 가지. 그래서 재산세는 정기분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 그러면 수시분도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뭐다? 정기분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면 정기분,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과세 물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여기 올해 개정됐죠. 정기분 나왔을 때 출제는 주로 여기 근들입니다. 주택. 하여튼 주택은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주택은 무조건. 주택이 나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택이 나오나 이게 나오나 저게 나오나 똑같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토지는 결론 날짜가 정해져서 법에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에 징수하겠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이거는. 그리고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이건 정해져 있는가? 법에서. 법에서 재산세를 이때 징수하겠습니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산세를 언제 낸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건축물이나 토지나 건축물 타기나 16일부터 언제까지야? 말일까지죠. 그럼 이거는 우리 한 달을 두 개로 나눌 때 앞에 상반월 후에 하반월 나눌 때 이거는 뭐야? 하반월이죠. 이렇게 덥지? 자, 그래서 토지는 몇 월 여러분? 9월. 건축은 몇 월? 7월. 그러면 여러분은 뭘만 기억하면 돼? 월. 나머지 뭐야 여러분? 하반월이니까. 그럼 토지는 몇 월이고 여러분? 9월 16일부터 9월 말.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 그럼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돼? 월만 기억하면 되잖아 여러분. 나머지 무조건 뭐니까? 하반월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외우시면 이렇게 되죠.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토구, 건칠, 하반월. 게임 끝이지 뭐. 어떻게 한다고요? 토구, 건칠, 하반월. 그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 암호야. 그래서 제가 문제 입수해갖고 이게 나왔다. 그럼 제가 연병장이란다. 운동장에서 외치죠.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요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아주 어려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외쳐야 됩니다. 토구, 건칠, 하반월. 그러면 여러분은 눈치채야죠. 그걸 뭐야? 그러면 안 돼? 토구, 건칠, 하반월. 그럼 여러분 눈치채야죠. 토지는 몇 월이요? 9월. 건축 몇 월이요? 7월. 뭐야? 하반월. 16일부터 언제까지야? 말일까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할 거는 단순하게 외우시고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될 건 이해를 해야 되지만 단순 무식하게 할 건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 다시 마지막
언제 한다고요? 토구, 건칠, 하반원. 끝이야 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주택을 갖고 자꾸 시비 건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오늘 왜 하나 나온지 설명드렸어요? 뭐 할 때? 과표할 때. 그러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가지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 하나. 그럼 제가 이러면 상가,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가, 건물은 뭘로 내고 건물분 재산세,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몇 번으로? 두 번으로 7월달과 9월달 나누죠. 근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진단 말이야. 한 번에 다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주택 수혜자가 세 부담이 커지는 거죠. 남들 두 번에서 나눌 걸 나는 한 번에 다 내면 내 세부담이 커지는 거잖아. 똑같은 금액이라더라도. 그래서 그래 주택아 너도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서 내라. 근데 지금 건물분과 토지분 나눠지니까 안 나누니까 그냥 무조건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그 주택분 재산세 얼마씩을 2분의 1씩을 후대 추정이 되냐. 계산의 편의상 반반씩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반은 언제 내고 7월달 내고 나머지 반은 언제 내라? 9월달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주택분 재산세도 7월달과 9월달 몇 번에 걸쳐서 두 번에 내는 거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제가 하나만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럽니다. 스키 저건 모르는구만. 내가 주택인데만 내가 1년 주택분 재산세 두 번 낸다. 스키야. 까불고 있어. 바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왔는데 하나 나오는데 요걸 부담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너도 주택, 건물과 토지를 나눠서 내라. 그럼 얘들과 똑같이 상가와 똑같이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두 번에 나눠서 내니까 너도 그러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 그 얘기죠. 다만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계산의 편의상 얼마가 나왔더니 그게 몇 프로를 50%는 언제 내고 7월달 나머지 50%는 9월달. 그러면 여러분은 주택분 재산세도 두 번으로 나눠서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예를 이렇게 듭니다. 자, 어떤 아주머니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씩씩거리고 있어. 막 급해.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디 가시는데? 그랬더니 나 지금 은행에 간대. 은행에 가세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난 7월 달에 20만 원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냈거든? 예, 그런데요. 근데 이번 9월 달에 또 20만 원짜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 여직원이 그때 내가 낸 걸 띵겨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따지러 가는 거야. 쎄쓸거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얘기해줘죠. 아줌마, 그게 아니에요.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통합과세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40만 원이 나왔는데 그 40만 원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반반씩 나눠서 7월 달에 20만 원 내고 9월 달에 20만 원 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럼 그 아줌마가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 공인중개사야.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분 재산세 얼마 나온 거란 얘기야? 40만 원 나온 거다 그 얘기야. 40만 원 나온 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얼마씩 나눠서 2분의 1씩 나눠서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 그러면 몇 번은 나눠서 내? 두 번. 그러면 상가, 건물, 토지 따로따로 내는 거 똑같지 않냐 이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 자 7월 달에 재산세가 15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다고요? 15만 원 나왔어. 7월 달에 주택분 재산세 15만 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예측하는 거죠. 언제? 9월 달에도 얼마가? 15만 원이 나오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단 이게 올해 개정된 거죠. 이때 이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요게 올해 개정된 거죠. 출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요거. 작년까지 얼마 했다가 10만 원 했다가 상향 조정한 거죠. 그래서 20만 원 이하이면 굳이 큰 금액으로 보기 힘드니까 7월 달, 9월 달 괜히 번거롭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끝내자. 그래서 얼마 이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일 때는 7월 달과 9월 달 나누고 안 나누고 그냥 언제 7월 달에 뭐 할 수 있다? 일시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거죠. 일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가능이라는 것은 임의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즉 7월 달에 한꺼번에 일시에 부가 징수할 거냐 마냐서 누가 판단하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라 합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뭐야?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계산했더니 주택분 재산세가 18만 원이 나왔어. 주택분 재산세 계산세 얼마 나왔다고? 18만 원. 그러면 18만 원짜리 9만 원, 9만 원 따로 내지 말고 크게 큰 금액 아니니까 그냥 18만 원, 20만 원 했더니 두 번은 나누고 안 나누고 나누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얼마 내자. 18만 원 내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런 정해진 날짜 외에 재산세는 모두 있다면 수시분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시분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위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이나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뭐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다 못 끝내겠네요. 조금 쉬겠습니다.